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번 시간은 구미시 갑선거구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구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구미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 예, 김철호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2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구미시 갑선거구 후보들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연설 종료 시간 10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불이 켜지면서 예고음이 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빨간불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면서 발언자의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 인사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구미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구미를 되살릴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은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인 저 김철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선이 된다면 구미와 구미 시민만을 쳐다보는 구미주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와 구미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 서민금융운동으로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구미와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구미시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구자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구미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하나된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가 거지 같아요라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어느 상인분의 아픔을 구미시정 4년과 경북 도정 6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기호 2번 구자근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반시장주의 정책 때문에 반토막 난 구미의 실물 경제를 기업 경영을 통해 몸소 체험하고 있는 기호 2번 구자근 후보입니다. 지역에서 인정받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꼭 당선되어서 보수의 본산이자 산업화의 고장인 우리 구미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구미의 명예를 드높이는 구미다운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90일 동안 보내주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감사드립니다. 남은 12일여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는 공약 토론, 그리고 각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 맞게 답변과 실현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모든 질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통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 상실과 수입 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득 70% 이하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마구 발표하고 있는 현금 지원책은 정확한 대책이나 정리 없이 진행되면서 국민의 혼란만 야기와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대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빚만 늘리는 포퓰리즘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인 및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확실하고 실질적인 생계 지원 대책을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셨을 겁니다. 이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소득 보장은 참으로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소상공인 또 무급휴직증인 비정규직 등 기본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선별적인 긴급 재난 지원금을 통해서 원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는 특히 이런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퍼주기 예산으로 매도를 하거나 또 선별적 재난 수당에 대해서 편협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선별적 재난 수당은 예산을 책정해서 앞으로 재난 발생 시에 정부가 언제든지 재난이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재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에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서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제도화를 시켜야 되고 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는 공약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1분 30초 동안 우리가 공약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만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생형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LG화학에 이어 제2, 제3의 구미형 일자리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미에 적합한 신산업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로봇 산업, 국방 산업은 구미에 적합한 업종으로 생각됩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여 기업을 유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 경부선 5공단 물류산단 철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바로 철도가 5공단까지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2,790억 원의 국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구미 통합 신공항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KTX 북섬 환승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토탈 창업 금융 기술 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데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기본소득제 보장을 하도록 하고 구미형 노사 상생 조정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오는 구미 프로젝트 관광문화 예술을 개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어서 후보 간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의 모든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약과 관련 없는 내용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질문 기회는 2차례이며 모든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제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 질문하시죠. 예, 김철호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합 신공항 관련해서 뭐 고속도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대구 권영진 시장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하고 관계해서 대구 경북 상생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방향을 잡으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구자근 후보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은 한 뿌리입니다. 기본적인 그 생각은 대구 경북의 같이 통합의 정신으로 서로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아직 40초 남았는데 답변 끝난 겁니까? 예. 네, 그러면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께서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입니다. 그럼 다른 형태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군위통합신공항의 부분에 지금 이제 관문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를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질문 끝나신 거죠? 예.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통합신공항 관문은 지금 그 여러 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호 의견 수렴 과정 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관문으로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특정 어떤 부분을 얘기 드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답변 끝나신 거죠? 예. 네. 김철호 후보에 대한 공약 토론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다시 뛰는 구미,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저 구자근의 총선 슬로건입니다. 저는 먼저 구미 경제 제도약을 위한 7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형 첨단 지식산업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 섬유 클러스터 및 2차 전지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5G 테스트베드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를 새롭게 변모시키겠습니다. 영남권 통합신공항 입지의 활용을 하여 물류와 생산 효율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성장하는 산업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 도시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KTX 구미역 정차 추진 및 1공단과 3공단을 연결하는 신구미대교 건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쇠퇴한 원도심의 도시경쟁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자근 후보의 공약 들어보셨고요. 이제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우리 구자근 후보님 좋은 그 정책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대목은 우리 구미의 그 KTX 문제가 매번 이 정치권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 주민이 80%가 하고 있는데 이 구미 정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방안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시간 1분입니다. 예. 김철호 후보님께서도 알다시피 KTX역
구미 정차는 많은 정치 하시는 분들이 노력해 왔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철도 김천 보수기지에서 경부선을 연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천 보수기지에서 경부선 국철을 통해서 김천역을 가서 김천역에서 구미역으로 오는 사업입니다. 한 2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미 서울 간이 한 1시간 30분 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남부 내륙철도 사업의 설치 용역에서 연구 용역이 되면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구미시로 봐서 구미시 전체가 지향하는 바로 봐서는 반드시 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호 후보님 재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 30초입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KTX 정차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 그동안 한 특정 정당의 출신 5분이 계속 우리가 이 부분을 부르짖었는데 결론은 지금 김천에서 구미 바로 정차하는 부분은 2,400억 원이 정확하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삼 환승역은 600억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구자근 후보님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북삼 한성역 부분도 2017, 18년 정도에 다들 구미 시민들이 동의를 얻어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그런 안들이 제시된 것도 있고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사항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칠곡 성주 고령 부분들과 또 김천 부분 그리고 구미 이 세 군데의 지역 자치단체들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들이 맞물려 있고 또 그 당시 북삼역 환승역을 하기로 한 그런 주요 1번 원인은 그렇게 희망했던 부분들은 구미 경제 기업이 그래도 직선으로 3공단이나 4공단이나 5공단이나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금액적인 것들하고의 문제는 없이 지금 남부 내륙철도하고의 사항이 예타 면제를 통해서 착실히 진행되니까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후보 간의 공약 토론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청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입니다. 현재 출생률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 출생률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각 후보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구미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왜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지에 대한 신중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00조가 넘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 여건 조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보육시설에서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법 제도 정비 등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하는 여성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여성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 시책도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참 이 출생률 문제는 정말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서 여야와 구분 없이 정쟁의 소지가 없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프랑스의 철학입니다. 우리나라도 우선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보육에 또 가사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를 인정하는 사회 인식 변화에서 출발돼야 된다고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법 과제로 우선 주부 여성들도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아울러 기간제 근로제 또는 파견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영유아법을 개정해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부에는 특히 젊은 우리 그 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거 지역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 행복 프로자와 같은 주부를 위한 유아 돌봄 시설이 설치된 교육 및 문화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자근 후보 제가 하나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최근 5년간 어떻습니까? 지금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죠? 약 한 400여 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00여 명 전후.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왜 내 이 말씀을 드린 거 하니 지금 우리가 2015년에 예. 4,873명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줄어가지고 2019년도에 2,997명으로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40%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가 젊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구자근 후보나 저나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이 구미의 출생률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정말로 맞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네, 예. 김철호 후보님이 남은 2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또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새로 장세웅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출생 지원금이 좀 이렇게 조금은 늘었습니다. 지금 첫째 출생했을 때 우리가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에 관한 존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에는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출생 지원금, 이 부분 출생 지원금에 대해서 구 후보님께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단순 지원으로만 이 출생률이 해결될 수 있다면 지금 각 지자단체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 10년간 이 정부 10년간 우리 정부에서 약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지금 진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연동해서 궁극적으로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발생시켜야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애 놓고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동으로 돼서 같은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 7초 남았습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것은 힘에 부쳐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김철호 후보님께 주어진 주도권 토론 시간 3분은 다 지났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김철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걸쳐 강조해 왔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근간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성장을 견인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요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효과를 간과한 나머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물가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여러 경제학자들의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김밥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및 가격 인상률이 높아졌다는 각종 경제 통계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김철호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구자근 후보께서는 주로 이렇게 거시경제 큰 국가 틀 속에서 이제 경제를 문재인 정부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의 부분의 기본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소득이 정대되면은 우리가 그다음에 소비 형태로 또 우리가 선순환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우리가 아주 명쾌한 논리인데, 다만 우리가 단기간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이렇게 한 30% 가까이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올리니까 네, 제가 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철호 후보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많은 경제평론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같이 탄력 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요건도 보다 완화해야 된다는 업초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요건 완화에 대해 김철호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가 참 이 노동과 이렇게 휴식.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구자근 후보님께 주어진 3분도 다 지났습니다. 후보들의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끝났는데요. 주도권 토론은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꽃동산 공원과 동락공원 개발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뜨겁습니다. 공원 녹지를 남기는 대신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꽃동산 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량동 꽃동산 공원 개발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해관계 상충은 난개발 방지 및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공공적 정책 목표와 교통과 주차난, 주택 보급률 상승에 따른 주변 지역 집값 하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등 주민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부득이한 선택이라면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상호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제 역할이 있다면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성 확보와 지역 이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위해
구미시와 경상북도 행정부와 의회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 업무는 지자체 고유 업무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개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량동 우리 꽃동산 개발 문제점 및 입법 대안을 묻는 질문 같습니다. 우선 어제도 4월 2일 어제 우리 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 2층에서 우리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날 우리 구미 꽃동산 공원이 민간 조성 사업안이 구미시의회 재상정돼서 이렇게 가결됐습니다. 개발 지역 주변 주민들은 지금 사입성 고층 아파트로 인해서 조망권, 일조권 침해, 교통 혼잡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안 방법으로는 또 서울시처럼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부산과 청주시처럼 임차공원 도입하는 문제 또 해서 점진적으로 매립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또 막대한 우리가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난제를 항상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정치권에서 조정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당선되면은 주민들 특히 도량동의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앞선 순서와 같이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역시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자, 여기 제가 도표를 지금 하나 올려놨습니다. 우리 구자근 후보께서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구미시와 경북 3개 시와 비교한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우리 보통교부세입니다. 10년 동안 타시는 수천억이 증가한 반면에 우리 구미시는 약 329억이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지역을 위한 의지와 능력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구미 경제를 이런 보통 교부세 확보부터 살려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약 쭉 오다가 2018년부터는 계속 구미가 이렇게 하강 국면을 그리다가 2018년도부터 조금씩 이렇게 지금 장세용 시정 취임 시점부터 조금 이렇게 정제돼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방 정부의 우리 정말 예산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구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제가 그래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김철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를 다른 지자체와 해서 단순 비교하는 것 또한 무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일정 시점부터 단초로 이렇게 끊겨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예산 부분은 장단기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장세용 시장님께서 아니면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이 예산들도 실질적으로는 입안 단계는 적어도 10년 이상씩의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테크노밸리에 있는 예를 들어가 3D, 융합, 이런 ICT 이런 부분들도 계속 사업을 해서 한 10년, 5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국비가 도비가
이렇게 후보님 이 접목되는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요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청소년 보호법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 우리 법안에 대해서 N번방 특별법안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은 저희 1호 의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뭐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고 또 뭐 요즘 인터넷 세대에 많은 뭐 문제점이 있는가 합니다. 뭐 김철호 후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김철호 후보님께 주어진 3분 시간 다 지나갔고요. 다음에는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께서 진행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예, 김철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호 후보님께서 거시적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국민의 지지와 의석의 배분을 근접하게 하자는 취지라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지지를 받는 소수 정당도 원내에 진입하는 길을 열자는 것으로 행위를 정당화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연합의 형태로 비례정당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당 바깥의 소수 세력이 동참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 또 상대측의 불참 또는 협의 촉박함 등으로 그렇게 됐다. 선택은 지금 나온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변명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철호 후보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주장해온 위성 비례정당 설립은 꼼수정당, 정장정치에 대한 반칙 행위라며 위성정당 창당 및 연합 세력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갑자기 바꾸게 된 것은 무슨 연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우리 이제 정쟁 현재 하고 있는 대목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당 지도부도 아니고 지역위원장을 또 맡고 있으면서 깊숙한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게 합니다만은 우선 위성 비례정당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던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우선 미래통합당에서 이 문제가 변칙적으로 먼저 나오면서 그 단초가 되었고 부득불 그렇게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흔히들 공직선거법을 게임의 룰을 정하는 기본법이라고들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4+1이라는 협의체의 야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애초부터 국민 표심을 민의에 반영한다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군소 정당들을 들러리 세워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 트랙을 법안에 강행 처리하려는 얄팍한 술수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네, 구자근 후보에게 주어진 3분 역시 다 지나갔습니다. 주도권 토론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다시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미공단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대형 국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지역의 수준 높은 R&D 기관과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데요. 지역 대학과 금호 테크노밸리와 같은 지역 R&D 거점 기관의 역점 강화 방안과 우수 R&D 인력 유지 및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국가산업단지 운영 노하우와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최신 R&D 시설과 연구 역량을 두루 갖춘 금호 테크노밸리 등 우수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미 경제 생태계는 대기업 이탈 가속화와 전통적인 제조 산업의 붕괴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제 회복의 핵심 요체는 고부와 가치 산업의 신규 창출입니다. 탄소섬유 클러스터, 2차 전지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산학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연구인력 개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이거잼식 구정을 신설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 인력의 연장 근로 허용 등 제도 정비와 함께 현재 7개 업종으로 묶여있는 5공단 1, 2구역도 3구역 같이 업종 확대를 위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을 네, 제정하였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의 R&D 우리 기관으로 우리 구미에는 금호공대, 또 구미전자정보원, 금호테크노밸리, 또 경북산학융합본부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는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호공대를 우리 주민들과 함께 종합대로 성격하여 지역의 다양한 그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과 선진대학과의 합작을 통한 우수 R&D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 테크노밸리 등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의 기술 제공을 위해서 과감한 연구개발비를 우리가 지원할 대책을 제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R&D 연구 인력에 대한 유치와 이분들이 머무르게 할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인데, 첫째로 연구 인력의 급여를 수도권의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다양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되고, 저는 이를 위해서 공약을 여러 개 제시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조연설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부터 연설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두 후보의 TV토론 시청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구미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구미를 다시 구미로 돌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천하는 정치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등 혼란스러운 전국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구미 시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감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의 명예를 더 높이고 시민들과 미래로 가는 정치, 구미다운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민생 먼저, 경제 먼저. 섬기는 정치로 구미 시민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생활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함께하는 구미 사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구자근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 발전 집요하게 해내겠습니다. 이런 기호 2번 구자근 후보, 여러분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만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바꿔주십시오. 긴 60년 동안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이런 구조화에서 시민과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절박함과 절실함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독점이 아닌 경쟁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60년 동안
한 번도 국회의원에 출생을 시키지 못한 이런 아픔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과 지역민, 시민만을 쳐다보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직접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제 능력 있고 준비된 힘 있는 여당 후보, 김철호 후보를 선택해 보심이 어떠실는지요? 구미와 제가 항상 눈물을 흘리고 어렵게 살아온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여시고 이제 한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철호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기다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에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시 갑선거구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40분부터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의 합동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후보자들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에서 뵙겠습니다.